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주담대 약정 위반하면 회수입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약정을 위반한 대출자는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하라고 시중은행에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만나 이렇게 당부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은행들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처분 조건부 약정과 전입 조건부 약정, 추가 주택 구입 금지 같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이 도입이 돼서 헷갈리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처분 조건부 약정.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집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만약 처분을 안 하게 되면 대출을 반납해야 하고 또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입 조건부 약정은 반드시 입주를 해야 대출을 해주는 걸 말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입주는 안 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도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매수가 아니라 생활 안정 목적으로 받아놓고 이를 주택 매수를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상당히 깐깐한 규제들이 많았네요. 그런데 규제는 이미 도입된 지 1년이 넘었는데 당국이 이번에 갑자기 은행들에게 이런 당부를 한 이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간 사실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은행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예. 앞서 올해 초부터 당국은 이런 약정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월 단위로 은행을 점검해왔습니다. 이번 약정 위반 단속과 함께 신용대출 한도도 제한하기로 했죠. 이 신용대출이 연소득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이 되는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당국은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해서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은행들에 요구했습니다. 조만간 이금융권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한 무작위 현장 검사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사람들은 이 대출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인 건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은행권에서는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한도가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은행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금리를 갈아탈 때와 같은 경우에는 연봉 이하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당국이 갈수록 대출에 대한 고삐를 강하게 죄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또 결국 서둘러서 미리 대출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이득을 본 셈입니다. 이제는 이금융권으로 또 달려가겠죠. 규제를 예고하면 미리 받으려고 몰려가고 규제가 시행되면 이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이 첫 번째 소식은 금융당국의 절판 마케팅에 은행들만 배부르다라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예. 가계부채 안정 조치 강력하고 빠르게입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후보자는 어제 금융위 담당 국과장들과 논의를 하면서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또 금융부문 건전성과 자금 중개 기능 약화를 초래해 실물 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 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또 빠르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더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가 나올 거라는 걸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아마도 이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규제를 계획보다 더 빠르게 앞당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고승범 후보자가 담당자들에게 관련 규제 일정이 적정한지 검토하라 이렇게 주문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DSR 규제는 3단계로 추진 중인데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단계는 전 규제 지역에 6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초과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개인별 DSR을 적용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또 내후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과 함께 이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DSR은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전체 연소득의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규제를 말합니다. 고 후보자가 이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규제가 강화된다면 빚을 내 집 사기가 한결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 규제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겠죠. 신중히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입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워싱턴 DC 교사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는 이제 전염병 이전의 경제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한동안 그런 삶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사람들과 기업이 코로나19에 적응해 사는 법을 배워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영구적으로 변했고 단순히 팬데믹 이전의 경제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뜻인 거죠. 네, 경제가 바이러스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죠? 맞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 파월 의장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팬데믹이 여전히 경제 활동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지만 많은 회사가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파월 의장은 앞으로 더 많은 원격 근무가 이뤄질 것이며 일의 성격과 처리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분야에 일자리가 생기고 대면 접촉이 많은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런 이유로 여행과 식당 산업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대면 산업의 위축, 그 과정에서도 성장하는 산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경제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테이퍼링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겠네요. 마지막 소식 짚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거래소 민원 절반 이상 전산 장애입니다. 예. 이제 올 상반기 주식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과 분쟁 가운데 상당수가 전산 장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발생한 민원 분쟁은 3,449건으로 이 가운데 2,025건이 전산 장애 분쟁이었습니다. 전산 장애 민원 건수가 1년 전보다 무려 285%나 급증한 수준인데요. 요즘 주식시장 거래가 늘고 여기에 더해 공모주 투자 열풍 탓에 단기 거래가 집중되다 보니까 민원도 늘었다고 거래소가 설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IPO 대여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전산장의 민원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 신고서를 지난 10일 당국에 제출했고 카카오페이도 9월에서 10월께 상장 절차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의 한국 IPO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장 예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전산장애가 나타나면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피해 규모가 명확할 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거래소는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매매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산 장애로 주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화면을 캡처하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이 주문 오류 입증 근거를 수집해 놓으라는 조언입니다. 또 매매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영업점에 전화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야 유리하고요. 이 거래소는 하반기 상장 과정에서도 전산 장애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사전에 대체 주문 수단을 확인해서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장과 동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득을 봤다는 얘기도 있죠. 이 전산장애가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족한 인내심을 메워주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